책 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마키. 준바퀴. 큰바퀴입니다. 뜨거운 여름. 여름에 몇 권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뭔가 되게 책바퀴처럼 돌아가는 느낌인데 맞아요. 약간 이제 프로 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책바퀴를 듣고 계십니다. 약간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 느낌. 세 번 이어서 하면 그렇게 돼요. 맞아. 그다음 우리 오늘 책은 뭐예요? 오늘 책은 루리 작가의 긴긴밤이라는 책이고요. 이 카테고리는 약간 어린이 문학으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상탄 책이던데요? 맞아요. 네. 문학 21의 문학상을 네. 수여한. 저는 외국 작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루리 평범한 회사원에서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근데 일러스트랑 이런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제가 긴긴밤은 약간 여기저기서 너무 추천한다는 솔직히 말을 많이 듣고 어디서 들어요 대체 그런 거를? 이런 대상 친구들이 그런 긴긴밤 그러니까 제가 또 책 검색하다 보면은 꼭 긴긴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들었다기보다는 봤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이건 내가 좋아하겠다 싶어서 빨리 읽어야지 했다가 미루다가 이번에 책 선정을 약간 너무 약간이란 말을 많이 쓰네. 책 선정을 해야 돼서 말이 나온 김에 책바퀴에서 같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미뤘다고 하기에는 21년도에 1세가 된 거라서 오랜 시간 미루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는 이 책을 작년에 그 요조님하고 북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요조님이 무슨 책 소개하고 약간 읽어주시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음악을 같이 하는 거기서 긴긴밤을 내용을 그때 처음 접했는데 그때 이게 동화책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고 뭔가 읽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이지 하고 궁금하다가 준바키님이 하자 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되었죠.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책을 한 줄로 설명하면 세상의 마지막 하나가 된 흰바위 코뿔소 노든가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수없는 긴긴밤을 함께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흰바위 코뿔소는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케냐에서 지구상에 단 하나 남은 수컷 북부 흰 코뿔소 수단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 수단 찾아봤는데 너무 불쌍해요. 뭔가 진짜 실제로 코도 잘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얘기 들어가자면 흰바위 코뿔소 누드는 어렸을 때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끼리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얼핏 겉모습이 좀 달라서 코끼리가 아닌 걸 알았지만 고아원에 있는 코끼리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약간 겉모습에 대한 할머니 코끼리가 노든을 위로한 말이 제가 인상 깊었어요. 줄쳐봤는데 눈이 멀어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절뚝거리며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귀 한쪽이 잘린 채 이곳으로 오는 애도 있어.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살을 맞대고 걸으면 되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서 걸으면 돼. 같이 있으면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야. 코가 자라지 않는 것도 별 문제는 아니지. 코가 긴 코끼리가 많으니까 우리 옆에 있으면 돼. 그게 순리야. 그러고서 노드는 성장을 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고아원에 머무를지 나갈지. 그러다가 할머니 코끼리의 조언으로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이게 초반 얘기예요. 여기서 두 분의 생각 성향이 궁금한 게 노든에게 고아원은 너무나 안정적인 익숙한 곳에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서 모함에 떠난 거고요.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소설이지만 딱 이 장면에서 굳이 왜 나가? 밖에 너무 위험하지 않아? 나가지 말지 약간 되게 감이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두 분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선택에 대한 얘기를 그냥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안정과 모험 이 사이겠죠? 저는 항상 큰 선택에서는 모험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한 모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거는 안정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커리어나 무슨 어디에 살지 어디서 공부할지 이런 거 할 때는 되게 나름의 모험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그 외에 일상적인 삶 있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이런 거는 되게 루틴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긴 해요. 근데 크게 보면은 모험. 왜냐면 모험을 했을 때 모험을 선택했을 때 후회가 없더라고요. 저는 뭔가 새로운 걸 선택해봤고 그게 실패하던 뭐 잘 풀리던 간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가보고 나서의 후회는 후회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책에서 얘기하죠, 노준이. 그래서 고아 오늘 나온 건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 공감하면서 봤어요. 사실 어떻게 이런 누가 어떤 어른이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책을 읽어주고 이런 삶 멋지다 이렇게 한마디 말해줬으면 사실 더 그 모험을 하는데 두려움이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바키님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일단은 내가 A와 B와 있을 때 A를 선택을 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B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미 A를 선택을 하고 나면. 그래서 내 선택이 모험이든 안정이든 간에 어쨌든 선택하는 그 순간은 다 모험인 것 같아요. 안 살아본 삶은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길로 갈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성격상 20대 때는 정말 모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적이었고 한 번도 익숙해진 거를 고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떠났어요. 항상. 근데 익숙해지기까지 힘들었을 때 포기 절대 안 했어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꼭 채웠고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으면 그 시간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버텼던 것 같고요. 대신에 그 다음 선택지로 넘어갈 때 후회가 없죠. 난 이겨내고 버텼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좀 편하게 가고 싶은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굳이 모험을 왜 해? 이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어차피 내 삶 자체가 챌린지인데 지금은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완전 공감합니다. 준바키님은요? 저는 저도 약간 모험을 하는 성격으로 안 태어난 것 같아요. 기질. 그래서 아쉬운 게 그 모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성격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거 두려움이 너무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좀 질렀으면 뭐 안 돼도 일어났으면 되지 않을까? 약간 뭐 이런. 지르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뭔가 그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기로에서 뭐 엄마 아빠한테라도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그게 실패가 되든 안 되든 해보면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안정을 택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했던 선택이 뭐가 있었냐면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외국 경험이 되게 짧아요. 근데 짧은데 주위의 선배들이 너 그만큼 공부하러 나갈 것 같으면 뭐하러 가? 돈 버리는 거야. 라는 얘기를 10명 중에 11명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거 가지고 뭘 네가 하겠냐.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뚝심 있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 선택이 옳았고 그 짧은 경험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고 제 주변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나 같은 사람 처음 봤대요. 그래서 그 선택만큼은 남들이 노라고 할 때 뚝심 있게 질렀던 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바키님의 성격을 보면은 무슨 선택을 했던 그 안에서 뭔가를 가장 많이 끄집어내서 이걸로 뭔가를 했을 것 같아. 그게 이제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었고 만약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고 뭐 딴 거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맞아, 성격이야. 성격.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간 노드는 아내를 만나게 돼요. 아내가 바깥 세상에 살아남는 법에 대해 가르쳐 주는데요. 딸도 생겼어요. 너무 단란하고 행복하게 노드는 가정을 꾸렸죠. 근데 사냥꾼들에 의해 아내와 딸이 죽게 되고 죽은 아내와 딸 옆에 있던 노드를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서 파라다이스라는 동물원에 가게 되고요. 노든이란 이름도 여기 파라다이스라는 동물원에 가서 생기게 됩니다. 네. 노든이 아내와 딸을 잇는 장면은 전 지금 약간 평온하게 봤거든요. 아름답게. 그런데 노든에게 아내와 딸은 노든 삶에서 가장 반짝이는 것이었고 그 눈부신 반짝임에 대해 노든은 차마 함부로 입을 떼지도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해석했을 때 이 반짝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일 수도 있고 나를 반짝이게 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두 분 현재 그런 반짝임이
있으신가요? 여기 완전히 반짝이고 있는데 나 금박희님 얘기 먼저 듣고 싶다. 아, 금박희님이잖아요. 금부터 골드. 반짝이는. 반짝임? 현재한 표현을 뺄게요. 그냥 그런 반짝임이 있으신가요? 지금 얼굴도 굉장히 반짝반짝 하시는데 이거 뭐 때문인 거지? 결혼? 오, 짜릿한 답변이었네. 네, 그 한마디. 네, 또 이게 뭐 계획했던 거나 뭐 생각했었던 인연이 아니고,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 또 반짝이는 거라고 또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저에게는 또 지금의 되게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원동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두 분은 어떠세요? 와우, 더 할 말이 없어요. 거기서 이미. 전 엄청 이것도 언덕이 소소한 게 그냥 퇴근하고 이후에 나의 침대에서 유튜브 보는 쌈.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그 시기에 안정되더라고요. 저는 반짝였던 제 인생에서 딱 돌이켜 봤을 때 매 순간 반짝일 순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근데 조금 그래도 내가 가장 에너지도 넘치고 좋았던 시절이라고 하면 31살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때는 하루 일과가 정말 알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다 했고, 하루를 5시 반에 시작을 해서 2시면 퇴근을 했어요. 2시 이후는 다 4시간인 거야. 2시부터 운동하고 어디 뭐 영어 모임하러 가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 삶이 오전과 오후가 완전히 딱 나뉘어서 일하고 내 생활하고 딱 우리가 요즘 말하는 워크 앤 밸런스 있죠. 그야말로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지금 떠오르네요. 물론 지금도 좋지만 그때는 모든 게 완성의 느낌이었어. 근데 지금 사실 그런 거를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뭔가 체력에 그런 것이 더 받쳐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글쎄요. 그때만의 31살이 가진 에너지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31살이 왜 좋으냐면 30살로 넘어갈 때 약간 우울하거든요. 3자로 바뀌면서 우울한데 30살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다른 좋은 세상이 있구나를 즐기기 시작할 수 있는 게 31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때부터 좀 어른이 되는 느낌? 저도 뭐 비슷한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그 20살 후반 이렇게 30살 넘어갈 때 그때 뭐 사진 보면 뭐 젊음 이런 건 있어. 근데 이제 뭐 마음도 힘들고 이런 거가 이제 30살 지나고 지금 이제 30 중반 다 돼가는 그걸 떠올려 보면은 그때의 체력과 에너지는 좋았으나 지금의 안정감이 저는 사실 더 좋아요. 순박희님 반짝반짝 침대 위에서 말고 반짝 생각해보면 저는 교환학생 갔던 때도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 추억을 할 수 있는 시간? 반짝였던 시간? 그때는 근심 걱정도 없을 시간. 그래서 사진 보면 막 찍어도 참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때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이켜보면 딱 그때 맞아. 반짝였던 시간인 것 같아요. 현재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원동력이 지금 없네요. 원동력. 삶의 원동력. 원동력을 지금은 그래도 어디서 찾으세요? 좀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충전이 된다. 그냥 요즘에 좀 못 찾고 있어요. 그거를. 네, 찾고 싶은데 그냥 집에 있는 거? 네, 뭔지 너무 알겠어. 근데 독립을 하셔야 돼. 그러면 집에 있어서 안정감뿐 아니라 원동력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더 내가 어쨌든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많아지니까 좀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히 하루가 바쁘게 될 때 가장 하루가 활기찼던 것 같아요. 스케줄이 많을 때 더 활기찼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힘을 받는 거지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파라다이스라는 동물원에서 노든이 앙가브라는 흰 마이 코뿔소를 만나게 되는데요.
원래 여기서 저 얘기하고 싶은 게 원래 이 노든이 동물원 와서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데 원래 이름이 없었죠. 있을 필요도 없고 저 여기서 조금 놀랐어요. 당연히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좀 생각했고 노든이 약간 인간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했기에 동물원을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노든이 잠시 치료를 하러 간 사이에 그 안가부가 동물원을 침입한 풀 사냥꾼에게 뿔을 뺏기고 목숨도 잃습니다. 갑작스런 전쟁으로 담이 무너져서 노든이 우리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동물원을 걸으며 알을 양동이에 담아 물고 온 펭귄 치쿠를 만납니다. 치쿠는 계속 바다를 찾아야 한다고 해서 노든과 치쿠는 알과 함께 바다를 찾아 나서는 여행을 떠나는데요. 치쿠가 떠나기 전 노든은 치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치쿠는 노든에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알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날 밤 치쿠는 노든의 품에서 눈을 감습니다. 치쿠가 먼저 죽고 노든은 치쿠가 품던 알을 끝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알에서 펭귄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알에 태어나기 전 치쿠가 죽고 노든은 외로웠어요. 근데 긴긴 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길었던 밤이 있으세요? 그런 걸까? 뭐 대학 발표 전 뭐 이런 느낌일까요? 길었던 밤이? 길었던 밤. 길었던 밤은 글쎄 지금 딱 어젯밤 참 짧았던 것 같은데 저도 길었던 밤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터널을 지나야 하잖아요. 터널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지난 코로나 시즌이 나에게는 긴긴 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도 아까 이름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 알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펭귄이랑 같이 바다로 향하는데 웃긴 게 얘네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어. 바다라는 이름만 알고 있고 바다라는 걸 설명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머나먼 여행을 함께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면서 이게 분명하지 않은 미래를 그냥 정보만 가지고 간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나중에 죽고 나서 그 펭귄 애기 새끼 펭귄이 얘기해 나도 이름을 지어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영화 혹시 보셨어요? 갤럭시 오브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안 못 봤어요. 봤어요. 거기에 그 라쿤 너구리가 자기 이름을 짓는 과정이 나오고요. 거기랑 굉장히 겹쳤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건 어린이 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확장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차별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동물에 관련된 모든 사회적 이슈를 되게 함축적으로 잘 설명해놨다라는 것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 두 가지 포인트 긴긴 밤이라는 거 인생에서 우리 겪는 긴긴 밤 떠올릴 수 있겠고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주어진 이름이라든지 내가 어느 역할 맡았을 때도 그 역할에 대한 이름이 또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다시 곱씹어 봐야 되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노든이 어린 펭귄 즉 여기서 나를 키우고 데리고 치쿠가 말하던 대로 바다를 찾아 계속 떠납니다. 노든은 나에게 두 펭귄 아버지 치쿠와 윈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다 밤이 가장 길었던 날 노든과 나는 인간을 마주치고 위협을 받았지만 가까스로 도망을 칩니다. 아프기 시작한 노든은 사냥꾼이 아닌 어쩌면 착하다고 말하는 인간에게 구조되었고 노든은 지치고 기운이 없어 인간과 같이 있는 길을 택하고 펭귄은 나에게 바다를 꼭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홀로 바다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요약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책의 내용 중에 뭐 공유해주고 싶었던 문장 내용 아니면 전체적인 감상평, 사파 이런 것들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은 이 책 자체 모든 걸 공유하고 싶어요. 이거 읽어보시라. 책 너무 좋고 첫 번째 읽은 지 좀 꽤 돼서 어제 엊그저께 다시 읽었는데 또 이게 또 찡한 거야. 막 혼자 막 눈물이 그득 차가지고 읽을 만큼 너무 찡했어요. 그리고 저는 뒤에 해설 이게 대상을 탔던 그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심사평이 있는데 그 심사평이 되게 좋아서 이걸 공유하고 싶어요. 네. 심사평에 긴긴 밤 속 주인공들은 우리의 삶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내 삶은 내 것이지만 또 나만의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안간힘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가 다리가 불편한 코끼리의 기댈 곳이 되어주는 것처럼 자연에서 살아가는 게 서툰 노든을 아내가 도와주는 것처럼 윈보가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치쿠를 위해 항상 치쿠의 오른쪽에 서 있었던 것처럼 앙가부가 노든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주는 것처럼 이 작지만 위대한 사랑의 연대는 이어져 불운한 검은 반점을 가진 채 버려진 작은 아래에 도착한다. 이 부분이 또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요약해놨었어요. 네. 오바케님 있으세요 혹시?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사실 이게 뭐 약간 결론 같은 느낌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심사평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약간 혼자고 외로워요. 네, 외롭다는 말이 약간 정말 단어가 주는 외로움보다는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 외로운 길인 듯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제가 가려는 길이고 길하고 방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약간 평생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인 펭귄이 홀로 나선 것처럼 한번 다들 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시즌 2까지 이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2는 이 긴긴 밤으로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고요. 그동안 시즌 2까지 함께 해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수고 앞 시즌 많으셨습니다. 3는 또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돼요. 맞아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의 책바퀴들의 밤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네. 마무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큰 바퀴 준바퀴 오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한다. 그렇게 마무리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나도. 오. 시즌2라고 마무리 오.